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시계가요,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4년이나 빨리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경제 현실이 벌써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건데요.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한 2040년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내년에 닥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? 근데요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. 네, 방금 드린 질문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요. 바로 우리나라,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이야기입니다. 아, 저건 먼 미래의 숫자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.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자, 이걸 한번 보세요. 불과 10년 전인 2015년에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52%에 도달하는 시점을 2040년으로 봤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그 시점이 고작 2년 뒤인 2026년으로 확 당겨졌습니다. 미래가 무려 14년이나 우리를 앞질러서 달려온 셈입니다. 여기서 계속 나오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, 이게 대체 뭘까요? 아주 쉽게 말해서요. 개인으로 치면 내 연봉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나, 이거랑 똑같습니다.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, 즉 GDP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.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에 대해서 두 기관이 서로 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우리 정부와 IMF의 전망이 꽤 다르다는 거예요. 이 표를 보시면 매년 IMF의 예측치가 우리 정부보다 훨씬 높죠. 근데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져서요. 2029년이 되면 무려 5%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? IMF가 분류한 비기축 통화 선진국 11개 나라 중에서요.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. 근데 우리가 왜 이 3등이라는 순위에 바짝 긴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밝혀집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아니 도대체 왜, 무엇 때문에 나라 빚이 이렇게까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?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. 마이너스 0.37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10년 만에 뚝 떨어진 2040년의 합계 출산율 전망치입니다. 원래는 1.42명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1.05명으로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앞으로 세금을 내줄 미래 세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마이너스 50%. 이건 말 그대로 반토막에 나버린 경제 성장률 전망을 뜻합니다. 10년 전만 해도 2040년대 성장률을 1.4%로 예상했거든요. 근데 이제는 0.7%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나라가 돈을 벌어들일 경제 엔진의 힘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딱 이런 그림인 겁니다.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돈 쓸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률은 둔화드니까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이런 이중고에 딱 처한 거죠. 여기에다가 지난 10년 동안 정부 지출이 83%나 늘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. 과연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네,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인데요.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달러나 유로처럼 전 세계에서 믿고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보다 재정을 훨씬 더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. 그가 언급한 위험 수위가 80에서 90%죠. 자, 이제 아까 제가 왜 국제 비교에서 3위라는 사실에 긴장해야 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죠.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요.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과연 우리나라 재정의 한계는, 그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까요? 분명한 건 우리는 2040년에나 올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무려 14년이나 빨리 도착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렇게 미래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면 과연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계획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?